그래서 새로운 확률을 또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게 통계적 확률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통계적 확률. 어떤 시행을 여기서도 시행이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그렇죠. 시행을 유한번 반복해요.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를 NA라고 합시다. 이게 좀 사건 A 이래 놓으니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표본 공간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 A 그럼 좀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네. 시행의 결과들의 부분 집합, 결과들을 모아놓은 곳의 부분 집합이래야겠네요.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발생할 수 있는 발생 횟수를 NA라고 하면 사건 A의 통계적 확률 또는 경험적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통계적. 이거는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라 이거죠. 를 이렇게 정의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경험적 확률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는 거냐? 머리 치워. 예를 들어서 이거 3의 배수 3의 배수 얘기를 어디 썼지? 여기. 자연수에서 임의수를 선택해서 이거 3의 배수일 확률.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n까지 1서부터 n까지의 집합을 생각을 해요. n까지의 수가 있는 집합을. 그럼 얘는 3k거나 또는 3k 플러스 1이거나 또는 3k 플러스 2거나 그러겠죠. 어쨌든 이 1서부터 n까지 수 제대로 씁시다. A라는 집합, A라고 하면 안 되지. X라는 집합을 자연수인데, 1서부터 라지 n까지의 수고, 라지 n은 3k일 수도 있고, 3k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3k 플러스 2의 모양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3의 배수일 확률. 이 X에서 X에서 택한 임의의 수가 3의 배수일 확률. 를 구하면 그거는 원소의 개수가 지금 3K겠죠? 라지 n분의 그러니까 이렇게 씁시다. 3K분의 K 또는 3K 플러스 1분의 K 또는 3K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되겠죠? 3의 배수의 개수는 K개만큼 있겠죠. 3K에도 K개 있을 거고 3K 플러스 1에도 K개 있을 거고 K, 3K, 물론 K는 자연수.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학적 확률로 계산한 거죠. 그쵸? 다 계산이 되겠죠. 근데 시행의 횟수를 많이 한다는 거는 이 n의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크게 하는 거예요. 그 리미트.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확률은 즉 자연수에서 어쩌고저쩌고 1 확률, 3의 배수 1 확률.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k가 무한대로 가겠죠. 다른 것도 다 3분의 1이죠. 3k 플러스 1도 3분의 1.
다 3분의 1이죠. 어떻게 구하든지. 다 3분의 1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렇게 계산해보면 3k 플러스 1이라는 거, 3이라는 걸, 3분의 1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오케이. 또는 뭐, 좀 더 통계적인 확률에 근접하려면 실제로 자연수를 막 이렇게 택해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얼만큼? 무한번. 무한히 택해야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의 경우 시행의 수를 무한히 크게 할 수 없죠. 실제라는 말은 실제로 당신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럼 마르고 닳도록 해도 무한은 아니죠.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의 근사값으로 상대도수를 사용한다 이거죠. NA 요거를. 그러니까 A의 근사값으로 N분의 A로 사용한다 이거죠. 근사값으로. 근데 이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솔직히 몰라요. 이게 극한이잖아요,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지금 극한이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A.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일기예보의 비율 확률 같은 거, 그다음에 생산품의 불량률, 암 제거 수술 받은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 이런 것들은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다 통계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대도수 가지고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상대도수로 근사값으로 해서 통계적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나 이런 데서 그 상대도수 가지고 이렇게 표를 주고, 예를 들어 우자학교 학생 중에 안경 쓴 학생 뭐 이런 거 있죠.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몇 명 전체 몇 명 그랬을 때 전체분의 안경 쓴 사람의 비율, 그거를 확률로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결국 통계적 확률의 상대도수인 거죠. 상대도수 가지고 이제 그 통계적 확률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큰 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을 보면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큰 수의 법칙을 보면, 임의의 큰 수의 법칙을 보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뭐였죠? 이거 n분의 r하고 p하고의 값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질 확률은 n을 무한히 크게 하면 1이다. 자, 여기서 n은 시행 횟수예요. 이거는 어떤 실험을 하는 시행 횟수. 그리고 요거는 그 사건 A의 발생 횟수. 다시 말해서 n분의 r은 상대도수인 거죠. 얘는 사건 A가 일어날 A의 상대도수. n번 시행할 때 r번 발생한다 이거죠. 그 차이가 작아질 확률, 임의의 값보다 작아질 확률이죠. 작아질 확률은 n을 크게 하면 1에 가까워진다. 1이다. n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1이다.
n을 크게 하면 1이다. 그러니까 거의 같아진다 이 말이죠. 거의 같아진다. 같다가 아니고, 즉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랑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p 얘 어디 갔어? 슬라이드 어디 갔어? 마우스. 확대 축소됐나요? 어디로 갔죠? 잠시 녹화 멈췄다가 찾은 다음에 다시 할게요. 녹화 다시 되고 있죠? 어이, 갑자기 없어졌다가 어쨌든 찾았습니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요 확률이 n분의 r의 극한이 p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거죠. 즉 다시 말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r과 p 사이의 차이가 0이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수의 법칙은 보면 n분의 r, 그러니까 사건 A의 상대 도수 n분의 r이 어떤 수 p하고 차이가 아주 작을 확률은 n을 아주 많이 하면, 시행의 수를 아주 크게 하면 그 차이가 0에 가까워질 확률이 1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딱 1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를 할 때 동전 던지기를 내가 무한히 많이 던진다 그러면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 상대 도수가 2분의 1로 점점 수렴한다 이거죠. 근데 1001번째 던졌더니 야 이제는 반드시 0.5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2분의 1이 딱 나와야 되니까 얘는 아까 뒷면 나왔으니까 이제는 앞면 나와야 돼. 그렇진 않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항상 다르다 이거죠. 어쨌든 그 n을 아주 크게 하면 점점점 그 값이 어떤 값하고의 차이가, 상대 도수가 어떤 값하고의 차이가 아주 작아질 확률, 아주 작아질 확률이 그게 1에 가깝다, 1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만약에 수학적 확률이 존재한다면 이 p가 수학적 확률이 될 텐데 수학적 확률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까 수학적 확률이 없는 경우도 뭐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어떤 수렴하는 값일 거예요. 그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값이 그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로 수렴한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로 수렴한다? 수학적 확률이 없으면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면은 수렴한다. 근데 이것도 수렴한다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전에 수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확률적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걸 큰 수의 법칙 또는 대수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걸 실험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이 얼굴 치우고 여기는 어디냐 하면 그 통계교육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통계교육원이라는 그 통계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서 만든 통그라미라는 그런 그 통계 교육용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그런 교육용 자료들이 그 툴이 있는데 여기서 뭐 설문조사 같은 걸 내가 해볼 수도 있고 또는 통계 분석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통계 분석을 딱 누르면 오래 걸리네. 그래서 통계 분석하기 서비스를 딱 가봅시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를 해보려고 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얘가 동영상 촬영한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런지 오래 걸리네. 팍팍 안 뜨고. 원래는 이거보다 빨리 뜨는데. 그리고 제 컴퓨터가 또 후져서 그렇기도 하고. 학교급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돼 있는데 고등학교를 일단 해놓고 통계의 확률의 개념에 가보면 여기 동전 던지는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시행 횟수를 여기 보면 100번 던질 때, 200번 던질 때, 300번, 400번, 500번, 600번, 700, 800, 900, 1000, 1000번까지. 그래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쭉 표시될 거고, 그때 이 앞면이 나온 상대 도수가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2분의 1에 가까워지겠죠. 한번 모의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상대 도수를 그래프로 지금 쭉 나타내주고 있어요. 빨간 선이 2분의 1이에요. 정확히 2분의 1로 확실히 가까이 간다고 할 수 없지만 점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1000번 했을 때 이 정도니까 더 크게 하면 조금 더 이게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 2분의 1로 해서 10,000번쯤 하면 아예 이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이렇게 완전히 겹쳐지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기는 해요, 계속. 여기 상대 도수가 지금 보면 계속 달라지죠. 그래서 이 실험을 실제로 계속 더 해보면, 이 값을 더 달리하면서 해보면 요거랑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모의 시행을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지금은 0.600에서 출발해가지고 0.52로 0.483에서 0.474 이렇게 나갔는데, 다시 해볼게요. 예. 2분의 1에 딱 붙어서 가지 않죠. 계속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생기고 막 이러죠. 예. 그러니까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딱 같이는 정확하게 같아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확률적으로 수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확률적으로 수렴하는 예를 보여준 게 이제 이 그 설명이 큰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구하면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n을 크게 하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래서 자료를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참값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정확하게 딱 그거랑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수학적 확률은 무한인 경우에 계산을 할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통계적 확률은 무한히 많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무한히 많이 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할 때니까 상대 도수 가지고 근사값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이론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 좀 껄끄럽죠. 그러니까 엄밀하지가 못해요. 수학적으로 뭔가를 계산해내고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수학의 이론, 확률의 이론을 정립할 때. 그래서 콜모그로프가 그 확률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이렇게 딱 했어요. 그걸 이제 공리적 정의라고 해요. 이거 한 게 이제 누구? 콜모그로프라는 사람이 했다 그랬죠. 여기 보면 표본 공간 S에, 여기서 이제 S는 이제 유한집합이다 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냥 표본 공간 S의 사건은 여기서 이제 S의 부분집합이에요. 에 대하여 실수를 대응시키는 함수 P가 다음 확률의 공리를 만족시킬 때 그걸 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번, 2번이 공리로 아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사건에 대해서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부패본 공간 전체의 크기는 1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적 확률에서는 두 사건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서로 배반이면 각각의 확률을 더한 것과 같다. 그런데 확률의 공리는 뭐냐면 무한계일 때 무한계의 배반 사건에 대해서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만족하면 요 공리를 만족할 경우 확률의 공리를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수학적 확률이나 통계적 확률이나 다 이 확률의 공리를 만족을 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잠시 응용 문제로 나왔던 이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말, 이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그 수학적 확률이나 통계적 확률처럼 그 확률의 정의가 아니라 그냥 확률 문제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이렇게 그 도형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 결과가 전체 영역 아래에서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어떤 상황에서 시행해서 사건 A가 아래 부분 RA에서 일어난다고 할 경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영역 R의 크기분의 영역 RA의 크기로 정의하는데 이거를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크기는 길이일 수도 있고 넓이일 수도 있고 부피일 수도 있고 각도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길이, 넓이, 부피 등을 이걸 그 확률로 얘기할 수 있는 근본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요 확률의 공리의 요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공리. 넓이라는 것을 구할 때 우리 넓이 그 적분으로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했나를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나를 생각해 보면 잘게 이렇게 쪼갰잖아요. 작은 걸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 넓이를 쫙 다 더했죠. 그쵸? 그렇게 되는 것의 이론적인 배경이 뭐냐면 바로 요거거든요. 무한히 많은 요 하나하나를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무한히 많은 서로 배반인 사건들의 전체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를 다 더한 것과 같다 이거죠. 무한인 경우에. 그게 바로 구분구조법의 원리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이, 넓이, 부피, 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의 크기로 확률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번 확률의 공리 세 번째 요 공리 때문이에요. 실제로 기하학적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점 P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 아까 이것도 그래서 아까 요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가야지. 원판 이것도 전체 크기 여기에 꼽히는 여기에 핀이 꽂힐 확률은 전체의 크기 원의 넓이 분의 여기 이 영역을 A라 그러면 A의 넓이가 되는 거죠. 확률이. 그쵸? 근데 넓이는 지금 이거 부채꼴이잖아요. 부채꼴이니까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 그러니까 360도 분의 120도 해서 3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넓이로 물론 계산해도 돼요. 넓이로. 반지름이 A라면 파이 A제곱분의 파이 A제곱에 360분의 3분의 1이니까 120 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또 3분의 1이 나오겠죠. 어쨌든 중심각의 크기로 계산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이제 보면 점 P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를 움직일 때 삼각형 BCP의 넓이가 1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ABCD가
사각형, 정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 A, B, C, D가 있는데 2예요. 각 변의 길이가 2예요. 그런데 점 P를 임의로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돼? P, 삼각형 B, C, P의 넓이가 이게 어떻게 돼? 1 이상일 확률, 1보다 클 확률.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2 곱하기 높이 pH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넓이는 pH의 길이네요. 그렇죠? 2분의 1 했으니까. 그러니까 pH의 길이가 1보다 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pH의 길이가 1보다 클 확률. pH의 길이가 1보다 클려면 P라는 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요 거리가 1보다 커야 돼요. 즉 요 영역 안에 P가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P라는 점이 요 빗금친 부분에 빗금친 직사각형 요쪽 짧은 변의 길이가 1인 긴 변의 길이가 2인 요 직사각형 안에 들어오면 그 pH의 길이가 1 이상이고 그래서 삼각형 BCP의 넓이가 1 이상이 되죠. 따라서 구할 확률 P는 전체 넓이 사각형 ABCD의 넓이 분의 사각형 ABCDEF라 그러면 사각형 AEFD의 넓이 전체 넓이가 얼마? 2는 4분의 사각형 AEFD의 넓이는 2 해서 2분의 1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렇군요. 자, 다음 거는 뭔가요? 비평의 바늘 문제. 요거는 조금 기니까 여기서 잠시 또 끊었다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끊고 가겠습니다. 끊습니다.